전쟁에서 패배한 해군에서는 급기야 내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해군의 회의는 별다른 성과를 건져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순간 세계정부 전군 총수 콩이 나타났고 콩은 아카이누에게 세계정부의 명령이다. 해군은 해적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 사왕 혁명군을 모두 말살하라는 정부의 명령이다. 그들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 하지만 각계격파라면 전혀 무리도 아니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은 게 아니오. 해적왕 루피를 처리할 방도가 없지 않소. 라고 물었고 콩은 해적왕은 세계정부에서 알아서 처리할 예정이다. 너희들은 사황 혁명군과의 대결에 사활을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콩조차 루피를 처리할 인물을 알지는 못하며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세계정부의 왕 이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로성과 이무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콩은 아카이누에게 우선 가장 먼저 죽여야 할 녀석은 닥터 베가펑크와 혁명군이다. 그들은 단순한 해적과는 달리 변수가 너무나도 많지. 신의 기사단과 함께 혁명군과 닥터 베가펑크를 제거해라. 라고 명령하며 해군의 첫 사냥감은 혁명군과 베가펑크가 됩니다. 그리고 콩은 말을 이어가며 또한 크로스길드 역시 골칫덩어리지. 매의 눈 미호크가 빠진 상태이기에 사실상 전력은 광대버기가 전부이다. 해군의 병력을 둘로 나누어 각각 혁명군과 크로스길드를 공격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콩은 버기의 전력을 사왕급으로 평가하나 실질적으로 버기의 실력은 사왕 최고 간부 수준도 장담하지 못하기에 크로스길드는 크나큰 위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고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악재가 연속적으로 닥쳐오는구만. 하지만 내가 원수로 있는 한 다시 한번 해군이 패배할 일은 없다. 반드시 모든 악을 소탕해주마. 라고 말하며 전의를 불태웁니다. 제2의 정상격전 막바지 오로성이 나타나게 되며 오로성은 각각 미호크, 레일리, 카이도우, 빅맘, 드래곤과 대결하며 모두 승리를 거두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쿠마의 희생으로 드래곤은 도주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미호크, 레일리, 카이도우, 빅맘, 쿠마 등은 결국 세계정부에 붙잡히게 되었고 세계정부의 입장에서 이들은 아직은 활용 가능성이 남았기에 우선은 모두 임펠다운에 수감시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임펠다운 레벨 6에는 걸출한 강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임펠다운의 경비 또한 훨씬 삼엄해졌으며 과거 금사자 시키나 루피의 침입, 버기의 침입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가까운 곳에 해군대장을 포함한 강자들이 주둔 중이며 미호크, 레일리, 카이도우, 빅맘을 1급 경계 대상으로 지정한 뒤 해루석을 사용하여 철저히 구속시켜 놓았습니다. 레일리는 묶여있는 미호크를 보며 자네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을 하는 건 의외의 행동이로군 이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을 뿐 검사로서 그자와 부딪혀보고 싶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희생한 이유는 나스주로와의 싸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웃음을 지으며 애써 부정할 필요 없다네. 자네가 굳이 희생을 한 이유는 스승이기 때문이지. 나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제자의 출항을 방해하는데 지켜만 볼 뿐인 스승이 어디 있는가? 라고 말했고 미호크는 웃음을 지으며 더 이상 대꾸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빅맘을 바라보며 우로로로로 살아있었던가 링링. 오로성 녀석에게 꼼짝없이 살해당할 줄 알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빅맘은 맘마 우쭐거리지 마라 카이도우. 나는 이 녀석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해적질을 해왔다고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한숨을 들이쉬며 우리가 힘을 합쳐 세계를 제패하자고 했는데 결국 그 꿈을 이뤄낼 수는 없었군 이라고 말하였고 빅맘은 웃으며 맘마 양보를 하는 것도 어른의 미덕이라고. 이젠 밀짚모자의 송이를 믿을 수밖에 없어. 기왕이면 해적이 이기는 편이 해군이 이기는 편보단 낫잖아 라고 말하며 루피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마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밀짚모자 루피, 드래곤 너무 무거운 짐을 맡긴 건 아닌지 라고 생각합니다. 크로스길드는 나름의 방법으로 세계정부를 타격하기 위하여 아직은 세간의 기사화가 되지 않은 정보인 오로성의 참전과 전룡인 학살 사건에 대하여 모르건즈에게 제보를 하기 위하여 버기, 도플라밍고, 크로코다일은 함께 모르건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안전과 보안을 위하여 항상 거처를 옮겨 다닌다는 특징이 있으나 크로스길드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특종의 냄새를 맡은 이후 곧바로 어느 섬에서 버기를 기다리겠다고 전언을 남겼고 모르건즈와 버기, 크로코다일, 도플라밍고는 어느 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버기에게 악수를 건네며 이거 신세계의 황제 아니신가? 광대 버기가 나를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 영광이구만 이라고 말했고 버기 역시 웃음을 지으며 기야 타하하 그래 모르건즈 우리의 계획을 위해선 니놈의 힘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세계정부의 어떠한 협박과 회유를 무시하고 기사를 써줄 수 있는 기자가 필요했던 참이라고 라고 말했고 모르건즈는 물론 가능하지. 사왕이 직접 제공하는 뉴스는
당연히 빅뉴스일 테지. 그렇다면 또 세상은 혼란에 빠지겠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어이 잡담은 집어치우라고, 이미 세계 정부의 자객이 출발했을지 모르는데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 역시 웃음을 지으며 훗훗훗 악어 자식 말이 맞다, 세계 정부의 영감들은 물러 터지지 않았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는 헛기침을 하며 그럼 본론만 이야기하지. 우선 두 가지의 정보를 주겠네. 천룡인들의 정점으로 군림하던 오로성의 전쟁 참전과 천룡인들이 대량으로 학살당한 사건이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호 구미가 당기는구만 라고 말합니다. 버기,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는 모르건즈에게 천룡인 학살 사건과 오로성의 전쟁 참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모르건즈는 최고의 기자답게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칩니다. 그리고 모르건즈는 오로성이 전투력이 있다는 건 의외로군. 세계 정부가 유지되는 이유가 그거였나? 하지만 나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 얘들아 뭐하고 있냐? 어서 이 특종을 전 세계에 뿌리지 않고 라고 말했고, 순식간에 모르건즈의 부하 직원들은 뉴스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뉴스 10만 부가 완성이 되었고, 모르건즈는 신세계와 위대한 항로는 물론이고 이스트블루, 사우스블루, 노스블루, 웨스트블루 곳곳에도 뉴스를 배포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오로성의 전쟁 참전과 천룡인 학살 사건이 보도되게 되었고,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접한 시민은 그 오로성이 직접 전쟁에 참전할 줄이야, 이건 해군이 움직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야, 어쩌면 공백의 100년처럼 우리의 시대도 지워질지 몰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공백의 100년이 갑자기 왜 나와, 그리고 오로성이 강한 게 뭐가 이상한데, 이 세상의 정점에 오른 인간들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민은 천룡인을 때리기만 하여도 곧바로 해군대장이 출동하는데 천룡인을 대량으로 학살한 해적이라니, 세계정부에서 이를 지켜만 볼 리가 없잖아, 어쩌면 이 사건은 대전쟁의 서막에 불과할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전세계는 혼란에 빠졌으며 그 중심에는 밀짚모자 루피와 세계정부가 있었기에 이젠 그들의 최종 결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루피는 제2의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드래곤과 간단한 대련을 마친 이후 사보 에이스와 함께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조금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대응이 시작되었고, 세계정부는 전세계에서 혁명이 일어난 국가들에게 엄벌을 내리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세계정부는 버스터콜과 신의 기사단, 사이퍼폴 요원 등을 대동하며 대대적인 청소를 시작하였고, 혁명이 일어난 여러 국가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루피와 연이 있는 드레스로자, 와노쿠니, 드럼왕국, 알라바스타 등도 포함되어 있었고, 루피는 신문을 통하여 자신의 친구들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결국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계정부라는 원인을 제거해야 됨을 깨달았고 최후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혁명군의 본거지에서 떠나가기로 결정했고, 사보와 에이스는 루피를 배웅해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혁명군의 본거지가 뉴하프만 왕국이었을 줄이야, 쌍디에게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보는 루피에게 귓속말을 하며 이곳은 위장된 기지일 뿐이야, 진짜 혁명군의 본거지는 에그헤드라는 섬이라고, 천재 과학자 닥터 베가펑크가 만든 과학의 섬, 그곳에는 음식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니 언젠간 루피 너도 초대하고 싶군 이라고 말하며 혁명군의 진짜 본거지는 뉴하프만 왕국이 아니라 에그헤드 섬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웃으며 니시시시 에그헤드 섬이라, 언젠간 꼭 한번 가보고 싶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루피 이제 정말 한 걸음만 남았다고, 너는 어디로 갈 생각이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려야지 라고 말했고, 에이스 역시 웃으며 그래 그게 너다운 거라고, 나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사보 에이스와 작별 인사를 하였고, 에이스 역시 혁명군의 본부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밀짚모자 일당과 함께 세계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 전원은 써니호에 탑승했고, 조로는 오래간만에 휴식은 잘 보냈나 루피 라고 물었고, 루피는 웃으며 시시시시 이젠 세계정부만 남았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꽤나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세계정부는 이제껏 적과는 차원이 달라, 해군이 큰 타격을 입었다곤 하나 아직은 해군이 건재할 뿐더러 신의 기사단, 사이퍼폴, 오로성 등 걸출한 전력 또한 건재한 상태야. 그리고 일전에 샹크스가 와노쿠니에서 말했던 세계정부의 정점인 그 남자가 움직인다면 이라고 말하며 이무의 존재를 염두하며 걱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루피는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그 녀석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날려버릴 테니 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쌍디는 웃음을 지으며 해적왕이잖아, 믿어볼 수밖에, 저 녀석이 진다는 건 나로선 상상조차 가지 않으니 라고 말합니다.